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방송공자입니다. 제 첫 멘트가 좀 느끼한데 저 예전에 유인나 라디오를 정말 좋아해서 유인나 씨를 한번 만나는 그날까지 이 멘트 계속 할 겁니다. 뭐 반농담이고요. 제 책이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전 예약을 내일 이제 금요일에 하려고 했었는데 요게 이제 그 서점의 어떤 사정 때문에 월요일로 밀렸어요. 월요일이 7월 8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런 제목의 책이고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이런 안내하는 영상들을 찍을 거니까 그때 한번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매크로 한 번에 그 기업이나 산업을 한번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과 매크로에서 조회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저는 매크로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매크로는 이제 그냥 아침에 아침에 이제 매일 정리해드리는 걸로 하고 월요일에는 공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 드리는 걸로 할까 해요. 최근에 보면 매일경제 죄송합니다. 매일경제 방송의 컨셉이 좀 바뀌어가지고 거기에서 매번 얘기를 많이 못 드리거든요.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공시 얘기를 월요일에 드리고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들을 얘기 드릴까 합니다. 시작해서 보면 오늘 얘기 드릴 종목은 LS 마린 솔루션이에요. 제가 많이 언급한 종목이죠. 요게 이제 KT 서브마린이 전신이었고 LS 그룹으로 넘어가면서 LS 마린 솔루션으로 넘어갔었는데 예전부터 많이 얘기 드렸었고 지금도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 들을 만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를 이제 투자 포인트, 사실은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있어서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 이 영상 자체가 종목에 대한 추천도 아니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제 얘기를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LS 마린 솔루션이 무슨 회사냐? 이제 마린이 들어가잖아요. 마린, 해양 관련된 회사인데 어떤 이제 해양 솔루션이냐? 해적 케이블을 시공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가장 메인입니다. 그래서 해적 케이블을 이제 이 배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싣고 다니다가 바닷속에다가 해적 케이블을 이렇게 배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 배가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놔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선이 배가 지나가면서 배가 이렇게 가면서 전선이 해저 위에다가 이렇게 전선이 놔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하려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해저가 어떻게 되는지 측량도 해야 되고 여기 정확하게 좀 안전적으로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 특히나 이런 선박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LS 마린 솔루션은 국내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이런 해저 케이블을 시공하고 유지 보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에 좀 특이한 게 뭐였었냐면 원래 제가 예전에 봤던 이유는 이게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서였어요. 사실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걸 그전엔 몰랐었고 최대 주주 변경이 원래 KT 서브마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대주주는 당연히 KT겠죠. 근데 KT가 원래 이 회사를 통신 케이블 매설을 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회사였고 KT가 LS한테 지분을 매각하기 전까지 보유 지분이 36.92%였습니다. 800만 주 이상 있었어요. 근데 22년 11월에 주주간 계약이 있었는데 주주간 계약은 아니죠. LS와의 계약이 있었는데 LS 전선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콜옵션을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KT 서브마린, KT가 보유하고 있던 한 800 몇십만 주 중에서 630만 주를 7,134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후에 보면 이 7,134원보다 주가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LS 전선이 장내 매수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장내 매수 전에 일단은 유상증자를 먼저 신행을 해요. 25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고 이를 통해서 LS 전선은 16%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23년 2월 이후에 장내 매수에 들어가요. 보시면 23년 2월에만 9건 3월에는 19건. 그러니까 거의 매일이야. 20영업이잖아. 20영업일. 20영업일 중에 19일을 샀다고요. 그 다음에 4월에 8건, 5월에는 또 16건. 5월에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의 매일같이 KT 서브마린, 당시 KT 서브마린의 지분을 늘릴 겁니다. 그 지분율이 16.24%에서 21.44%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살펴보니까 LS 전선은 전선이잖아요.
근데 KT 서브마린은 원래 KT였으니까 통신 케이블이 메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전력 케이블 중심으로 넘어가려 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력 케이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이 회사에 뭔가 시너지가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까지 지분을 늘리는 건 LS 마린 솔루션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겠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내드렸었죠. 그리고 LS전선이 사면서 어떻게 됐냐? 주가가 23년 8월에 이제 LS전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록했거든요. 그때까지 15,190원, 5,400원대에서 매수하기 시작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2배 이상.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최대 주주 매수의 시즌2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즌2. 그래서 최근에 보면 5월 24일 비슷하죠. 이전에도 25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증자를 LS전선이 했었는데 이미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최대 주주인데 350억 원 규모의 3자 배당 유상증자를 LS전선이 또 해요. 이게 5월 이 정도란 말이죠. 5월 말 정도. 요때. 근데 보세요.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늘렸어요. 그렇죠? 350억을 투자하면서 지분율이 45.77%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 장내 매수, 유상증자까지 해갖고 45.77%까지 높아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상증자 한 다음에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장내 매수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나 급등을 했는데 지금 계속 장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얼마만큼 늘렸느냐? 45.77%에서 지금 55.75%까지 높아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전에 45.77%였고 유상증자와 장내 매수를 통해서 55.75%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반을 훨씬 넘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내 매수를 한다? 주가가 올랐는데도 산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산다? 유상증자로 사실 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장내 매수까지 하면서 지분을 늘린다. 이게 20% 30%대도 아니고 50%가 넘는데도 늘린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죠. 그러면 그만큼 이 회사가 뭔가 포인트가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해보죠. 회사가 너무 싼가? 그래서 예일 S전선이 이 회사가 너무 싸니까 이걸 좀 사보자 라고 생각했던 걸까? 그러면 실적을 봐야 되겠죠.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오늘 좀 빠져서 4,900억, 5천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기준 영업 순이익 추정치가 90억, 지배순이익, 그 다음 내년은 110억이에요. 그러면 내년 기준으로 봐도 PR은 40배가 넘어요. 지금 40배, 45배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싸는 거냐? 싸다고 볼 수 없죠. 그럼 PBR이라 싸냐? PBR은 3.6배 정도 해야 돼요. 내년 기준 3.4배. 이게 싼 거냐? 싸지 않다는 거죠.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이 수치가 결코 싼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을 보면 1분기에 137억 매출액에 영업 적자가 28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올해 110억 달성할 수 있냐? 이건 이제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건데 1분기 실적에는 지금 작년 22년에 수주했던 물량에 22년에 수주했던 것 중에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요것과 관련된 비용이 1분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매출이 안 나왔으니까 1분기에는 실적이 부진했고 2, 3, 4분기에는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이제 118.5%였는데 지금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낮아진 건 통신 케이블 쪽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일시적으로 이제 통신 케이블이 좀 더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싼 건 아니다. 그럼 왜 사냐? 다른 포인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LS전선이 해저 케이블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물론 이건 제가 좀 오버하긴 하지만 어쨌든 LS전선이 지금 해저 케이블 쪽의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이걸 일단 보시면 4월 19일 기사예요. 4월 19일에 LS전선이 미국의 IRA 보조금, 여기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지원금을 막 내는 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136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따냅니다. 이게 9,900만 달러예요. 9,900만 달러. 이게 어떤 거냐? 신공장을 미국에 건립하는데 세액 공제, 그러니까 세금을 낮춰준다는 거죠.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2028년 요게 이제 들어선다 그러면 2028년 기준 LS전선의 총 해저 케이블 관련된 매출액은 1조 4,400억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이 미국 공장은 3분의 1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해저 케이블 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만 끝이 아니죠. 여기에 5월 29일에 또 기사가 있는데 LS가 28조 원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유럽에 영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HVDC라고 하는 전력 케이블인데 초고압 전력 케이블
이게 AC, 그러니까 이건 DC라고 하는 건 직류잖아요. 직류. 이렇게 바로 가는 거고, 교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AC 대비해서 대용량의 전류를 손실이 거의 없이, 손실이 훨씬 적게 장기, 그러니까 긴 거리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VDC가 월등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해저 케이블 쪽은 장기로 전송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HVDC를 늘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국에 있는 글로벌 인터커넥션이라는 회사와 같이 합작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투자할 거다라는 얘기가 24년 5월 29일에 나왔습니다. 투자 규모는 1조 6천억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아까 IRA 보조금이 1,300억이었으니까 그게 뭐 미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이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대겠죠. 또 보면 6월 12일에는 이제 LS 에코에너지가 영국의 해저 케이블 부지를 협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LS 에코에너지가 추진하는 거죠. LS 에코에너지는 이제 상장사인데 LS 전선의 자회사고, 이 회사는 예전에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서 원래 전선 케이블을 하는 회사인데 지금 영국의 해저 케이블을 LS 에코에너지가 추진하는 거죠. 어쨌든 세계 최대 규모의 HVDC 케이블을 LS 에코에너지가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건데, 요 LS 에코에너지가 지금 보면 LS 전선이 계속해서 장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LS 에코에너지도 이렇게 올랐는데 장내 매수가 집중된 게 2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번 더 점핑했었다. 이게 LS 에코에너지 모습인데, 이게 아마 영국에 대한 비즈니스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LS 에코에너지도 LS 전선의 그룹이란 말이죠. 근데 LS 에코에너지가 영국에다 증설을 해서 해저 케이블을 수주한다 그러면 이거의 설비 투자는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LS 마린 솔루션이 할 거다라고 기대가 되는 거죠. 또 보면 해저 케이블, LS 전선이 6월 20일에 해저 케이블 수주를 또 하는데 세계 첫 인공 에너지 섬에 진출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보면 벨기에의 엘리아라고 하는 전력회사가 있는데, 이 벨기에 전력회사와 해저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2,800억 규모의 사업에 해저 케이블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고 하고, 인공 에너지 섬은 해상 풍력 단지가 있으면 해상 풍력 단지의 전력을 이제 받아서 저장하고 이렇게 여기를 조율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부유식이에요. 떠 있다는 거죠. 해상 풍력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와 연결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을 이제 납품한다라는 겁니다. LS 전선이 지금 굉장히 사업이 좋다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LS 전선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냐, 6월 22일 5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수주가 너무 넘쳐서 LS 전선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이 수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봤을 때 LS 전선은 케이블 및 보호, 설비 등 이런 시스템 전반에서 턴키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턴키 솔루션이 뭐냐? 턴키잖아, 턴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전부 다 고객이 신경 쓰지 않고 전부 다 해줘서 너는 그냥 와서 몸만 와가지고 키만 딱 돌리면 돼. 그러면 바로 시동이 돼. 라는 게 턴키 솔루션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해저 측량부터 해가지고 전선을 만들고 전선을 시공해주고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것까지 가준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시공과 유지보수를 해주는 게 LS 마린 솔루션이니까 턴키 솔루션 수주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파트너가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LS 전선이 그만큼 LS 마린 솔루션의 지분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끝이냐? 그게 또 아닙니다. 7월 2일 그저께에 보면 미국 서부 지방에 진출한다는 또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LS 파워 그리드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 LS 파워 그리드가 LS가 들어있긴 한데 LS 그룹주는 아니고 미국 기업이라고 하고요. 1,0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LS 전선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LS 전선의 수주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동해에 4공장을 증설했어요. 해저 케이블을 위해서 4공장을 증설했고, 작년 5월에 완공이 됐는데 8월에 바로 4공장 증설 공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5월에 다시 5공장을 증설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거야. 보세요. 작년 4공장 완공됐는데 4공장 증설 나왔고 5공장 나왔고, 여기에 LS 전선이 미국 공장 증설한다고 나왔죠. 거기에다가 지금 영국까지, LS 에코에너지가 영국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야 될 만큼 이 해저 케이블의 업황이 굉장히 좋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LS 마린 솔루션 지금 어떤 상황이냐? 포설선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가 이렇게 물 위로 가면서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이 전선을 뿌리기 위한 배가 이런 포설선입니다. 포설선. 근데 지금 포설선이 세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세척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캐파가 용선, 그러니까 배를 빌리지 않으면 1,000억 원 정도의 캐파를 지니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증설을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증설을. 왜냐면 올해 기준 매출액이 1,000억 정도니까 이게 멈춘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설이 아마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LS전선이 아까 350억 규모의 증설,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이게 시설 투자 목적이었거든요. 그 시설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설선이 한 척 이상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적어도 한 척당 한 500억, 새로 들어오는 게 500억 이상의 매출을 담당해 주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전력 케이블 쪽이 수익성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케이블 중심에 이런 선박이 들어온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겠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전력이 아까 전력 케이블이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력 케이블이 통신 케이블 마진의 1.5배 정도 됩니다. 10%라고 하면 15%, 20%라고 하면 30% 이렇게 이제 마진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 케이블이 훨씬 더 두껍고 시공도 까다롭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 케이블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넘어간다 그러면 전사적인 마진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이거는 뭐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LS전선의 턴키 수주가 있다 그러면 이 수주 금액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는 LS 마린 솔루션이 받아온다. 그러니까 앞으로 LS전선이 턴키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LS 마린 솔루션이 얼마만큼 적어도 받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아까 2028년 기준으로 해서 1.44조 정도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LS 마린 솔루션이 자체적으로 뭐 통신 케이블 쪽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한번 3,400억 정도는 미니멈 깔고 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1조에 15%만 하더라도 1,500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0억 정도의 매출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마진이 얼마나 갈 거냐? 통신 케이블보다 좋다고 했으니까 아마 GP 마진 기준일 것 같은데 GP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액 기준으로 해서 1.5배라 그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한 15에서 20%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300억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3,400억까지도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OPR 기준으로 해서 이제 3,400억까지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출 1,000억에 올해 영업이익 뭐 한 110억, 1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이게 시가총액이 5,0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이 3,400억이 난다고 해도 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LS 마린 솔루션을 사고 있단 말이죠. LS전선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여기도 보시면 시설자금 350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부설선 사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 말고도 시설 투자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업인지는 구체적으로 뭐 지금 밝힐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뭔가 히든 사업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기존에 이제 이 회사가 뭐 전선 설립하고 뭐 제조업 가지고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이 회사가 원래 이제 뭐 이런 부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사업의 확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사업의 확장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LS전선이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좀 하게 합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지금 봤을 때 엄청 무조건 좋다. 무조건 사야 된다.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LS 마린 솔루션이 이제 실적이 안 나올 때를 한번 볼게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때 공시가 나올 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때 보면은 66억 적자였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제가 분명히 설명하기는 좀 애매했어요. 적자가 나오고 앞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 같으니까 LS 마린 솔루션이 LS 전선이 사는 걸 거고 그러니까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근데 이 실적 기준으로 봐도 사실 그 당시 이제 이 주가가 오른 게 설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올랐단 말이죠. 올랐어요. 이만큼 올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산다. 그러면 뭔가가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재롱전기를 보면서 크게 실수했던 게 당시 이제 4, 5%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던 회사가 저는 15에서 맥스 한 20% 정도면 영업이익률 최대가 아닐까 싶었는데 40%, 50% 이렇게 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이 회사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추정을 하게 되고 이 회사는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는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책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들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저희 유튜브 쪽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내일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